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었던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어요. 대출이 1억 정도 남아 있었는데 사실 재개발 호재도 있었던 곳이라 대출금 1억 남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홀어머니와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돈도 좋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가정적인 남자가 최고라면서요. 물론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시댁에서 지원이 있었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시댁 지원은 하나도 없이 남편이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인테리어랑 혼수해온 게 전부였어요. 아빠는 그래도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라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한동안은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편으로 제 역할에 충실했어요. 맞벌이하면서 시댁에 생활비 들여야 하는 남편을 위해 수입은 생활비만 각출해서 쓰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기로 했죠. 저도 물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긴 했지만 정말 작은 금액이었고 저는 아파트 대출 갚느라 정신없었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누이가 혼전임신으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30도 안 된 나이에 준비된 거 하나 없이 취업 못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양가 모두 발칵 뒤집어졌죠. 양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누구보다 힘든 게 당사자일 테니까 남편과는 별도로 제가 300만 원을 시누이에게 전달했어요. 고맙다고는 하는데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저는 도와줬으니 나중에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할 말은 있으니까요. 그렇게 반년 정도 더 지나서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남편 직장과 가까운 쪽에 괜찮은 매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전세 놓고 대출 조금 받아서 남편 직장 쪽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동산에 집 내놓고 대출 알아보고 다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죠. 원래 살던 집 전세가 나갔냐고 하시더라고요.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연락 오는 곳이 없다고 하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시누이 부부 살면 어떠냐고요. 당연히 전세 들어온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2억 5천짜리 집에 공짜로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얼마까지 해드리면 되냐고 여쭤봤어요. 그렇게 무리한 금액 아니면 최대한 맞춰줄 생각은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며 그냥 애들 전세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살게 하자는 거예요. 살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어이없고 황당한 말이었죠.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좋게 얘기했어요. 그 집 전세 보증금 받고 나도 대출 받아야 이사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집에서 보증금이 안 나오면 저희도 살 집이 없는데 어떡하냐니까 저희 보고 대출을 더 받으라는 거예요. 큰 집 이사 가서 아이라도 생기면 남편 월급으로는 대출이자랑 생활비 쓰면 끝이라고 애기 분유값도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누이네 부부를 위해 저보고 아이를 나중에 만들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어이도 없었고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주장은 멈추지 않을 듯 싶어서 남편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 끊고 남편에게 연락해보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는 내용인 듯 전혀 당황하지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도와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없이 결혼해서 힘들게 살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사람 혈압을 올리더라고요. 큰며느리로서 시누이 좀 도와주자고 가족 좋다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냐면서요. 아니 친정에서 여유 있게 살라고 해준 집을 왜 시누이 여유 있게 살라고 내가 양보해줘야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혹시 인테리어하고 가전 좀 들고 왔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면 다시 들고 나가라고요. 추호도 시누이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했다가는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 자리 잡을 돈 좀 모으게 시간 좀 주자는 건데 가족끼리 그것도 못 해주냐면서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디 남편한테 쫓아낸다는 소리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시누이가 나 시집 올 때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줬냐? 아니지 않냐? 시댁에서는 나한테 뭐 해줬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지만 난 시누이 시집 갈 때 300 줬는데 그건 시누이가 얘기 안 했냐고요. 어지간한 시집살이에도 별말 없이 참아왔는데 처음으로 제가 따발총 갈기듯 내뱉으니
아마 적잖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으시다가 알았다고만 하시고 끊으셨어요. 그때 이후로는 시어머니도 크게 별말 없으셨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찔렀을 텐데 둘 다 조용하니까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지나서 퇴근하고 집에 오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같이 집에 있더라고요. 남편은 심지어 저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는데 반차를 낸 건지 제가 퇴근 전에 집에 와 있더라고요. 인사도 없이 절 보자마자 식탁으로 앉아보라고 하시는데 느낌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둘이 같이 저랑 마주 앉아 있는데 제 편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격양된 톤으로 말씀하셨어요. 동생들 힘들게 시작하니까 여유 있는 언니가 좀 도와줘야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족들 나몰라라 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어디 함부로 남편한테 내쫓는다는 소리를 하냐며 저를 혼내려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최대한 분위기 안 나빠지게 좋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요. 제가 재벌이세도 아니고 어떻게 함부로 남을 대신해서 대출을 끌어안고 사냐고요. 그리고 내 가족은 남편까지가 내 가족이지 시누이는 솔직히 내가 챙겨야 할 가족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애 낳고 남편 혼자 벌면 그 대출에 생활비에 아이 양육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고시원을 살던지 원룸을 살던지 돈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도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시어머니가 나선다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난데없이 저한테 싸가지를 찾으시며 부모한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냐고 욕을 하셨죠. 가정교육에 부모님 얘기 나왔고 상황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서 저도 여과 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러는 시어머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으셨길래 칼도 없이 강도질을 하시냐고 어머님 논리대로라면 나도 가족인데 가족 걸 지금 강도질 하시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뭔가가 제 뺨으로 날아왔어요. 머리가 핑 돌고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고요. 남편을 바라보니 자기가 때리고도 놀란 듯했죠. 그 와중에 자기 엄마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건지 어른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저 그대로 방에 뛰어들어가서 문 잠그고 남편한테 폭행당했다고 경찰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인지한 건지 시어머니는 실컷 할 말 다 해놓고 저보고 못 들은 걸로 하라고 하셨죠. 남편은 무릎 꿇고 빌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미 가족 편든다고 저한테 홧김에 손대는 남자를 제가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나요?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매달리는데 질척거리면 소송 걸고 있는 힘껏 뜯어먹을 거라고 겁줬더니 역시나 조용해지더라고요. 역시 제 말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나 봐요. 소송까지도 생각은 했었지만 저도 귀찮은 것도 싫고 하루빨리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손절하고 싶어서 남편하고 협의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해온 가전이랑 가구 다 놓고 그냥 몸만 나가는 걸로요. 결혼을 했으면 와이프를 챙겨야지. 엄마나 형제가 그렇게 중요하면 결혼하지 말고 평생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 왜 결혼은 해서 남의 인생 망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